다음은 서치 스트래티지입니다. 서치 스트래티지는 가장 나스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서치 스페이스를 어떻게 탐색을 할 것인가에 관한 알고리즘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시도가 존재를 했고요. 심지어 나스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기 전에 지금 제일 왼쪽 보시면 1994년도 이럴 때부터 네트워크 스페이스 안에서 어떤 진화 알고리즘 같은 걸 사용해서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런 연구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자면은 랜덤 서치,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그 다음에 진화 알고리즘, 그 다음에 강화 학습, 그 다음에 형사강법 기반 메소드 등이 존재를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나스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시작했던 리인포스먼트 러닝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 이제 나스를 학습시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오른쪽 오브젝티브 펑션을 보시면은 세타 C 컨트롤러, 아까 앞서 언급드린 아키텍처를 만드는 컨트롤러의 어떤 파라미터가 존재를 할 때 이 파라미터 하에서 뽑힐 수 있는 액션,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하나하나의 하이퍼 파라미터, 결정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뽑을 확률, probability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probability 디스트리뷰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퍼포먼스, 리워드를 전부 합한 것을 이렇게 이제 극대화하겠다. 결국에는 이 세타 C 안에서 세타 C를 극대화하는데 세타 C가 목표로 하는 것은 퍼포먼스를 극대화하는 것이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세타 C 가지고 이 모델을 생성하고 만들어진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리워드를 얻었을 때 이 리워드가 세타 C와는 이제 연관성적인 부분에서 미분이 안 됩니다. 너무 다양한 데이터의 문제도 있고 세타 C가 직접적으로 모델에 대해 끼치는 영향이 없고 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학습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학습으로 학습을 하겠다라는 것이 최초의 어프로치였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강화학습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reinforce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먼저 1차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서 이제 아키텍처를 만들고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된 것을 리워드를 얻어서 그걸로 다시 이제 세타 C, 즉 컨트롤러를 또 학습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reinforce라는 알고리즘의 이 오리엔티드 된 모델은 아닙니다. 실제로 불과 1년 뒤에 이 두 분께서도 다시 이제 reinforce가 아니라 PPO라는 또 강화학습 다른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더 성능을 개선하기도 했고요. reinforcement learning에 어떤 알고리즘을 쓰느냐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각자 이제 그 시점에서 가장 좋은 그냥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은 이제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기반입니다. 다음은 진화 알고리즘인데요. 사실 가장 오래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94년도 보셨지만 나스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전부터 진화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요. 진화 알고리즘을 간략히 묘사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각각의 사각형들이 하나의 아키텍처 후보라고 볼 수 있고요. 후보를 100개면 100개 이렇게 먼저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징하고 바로 그냥 학습해서 평가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평가된 것들 중에서 성능이 좋았던 모델들을 몇 개를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없애버리게 되고요. 성능이 좋았던 모델들을 선택을 해서 선택된 모델들을 기반으로 이제 베리에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제너레이션, 마치 진화 알고리즘에서 자식을 낳고 자연 선택설 이런 것들과 연관이 돼서 진화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또 좋은 모델들을 선정을 하고 좋은 모델들을 다시 기반으로 이제 후손을 만들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점점 개선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역시나
이 뉴럴 아키텍처라는 것이 미분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뉴럴 아키텍처를 생성한다는 것이 미분이 불가능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취했고요. 진화 알고리즘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학습 속도가 강화학습에 비하면 빠르다는 점입니다. 여기 이제 학습 속도가 가장 빠른 거는 뭐 랜덤 서치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랜덤 서치는 거의 대신에 성능적인 부분에서 그다지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반면 이제 진화 알고리즘이나 강화학습은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하이엔드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훨씬 빠르게 수렴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랜덤 서치인데요. 한 가지 재밌는 연구들이 랜덤 서치를 주장하는 몇몇 연구들에서 보면은 사실 어떤 진화 알고리즘이니 뭐 강화학습이니 이런 복잡한 방법으로 엄청난 학습 시간을 서치 코스트를 소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랜덤 서치에 비하면 그렇게 차이는 안 난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주장의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도 보셨다는 게 여기 맨 밑바닥에 있는 게 0.89, 89% 정확도입니다. 맨 위에 있는 게 92% 정확도고요. 약 한 3%, 그리고 여기 가운데까지는 그래도 올라갔으니까 대략 뭐 한 90%와 92%의 차이인데 이런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인 그 CIFAR10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 분류를 시켜봤더니 매뉴얼하게 만들어진 이제 가장 훌륭한 모델들이 에러 레이트가 2.31 이렇게 나왔다면 뭐 여기 보면 프록시나스 이런 아주 특이한 사례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굉장히 많은 어떤 서치 코스트를 소모하는 데에 비하면 그냥 랜덤 서치 해버리면은 뭐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얻더라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다트 이런 것들이 뭐 알고리즘이 뭐 그레디언트 기반이고 리인포스먼트 기반의 이나스 이런 것들이 보면은 랜덤 서치에 비해서 딱히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랜덤 서치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꽤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AutoML 쪽에 적용하기에 가장 힘든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실행 시간인데요. 뒤에서도 이제 다루겠지만, 뒤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다루겠지만, 잠깐 여기 보시면은 2020년도에 당시 나왔던 엄청나게 많은 그 나스 모델들을 이제 서치 스트래테지 기반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으신 분이 계신데요. 여기 보시면은 랜덤 서치 기반, RS 랜덤 서치 기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맨 위가 잘렸네요. 여기 뒤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이 GPU days입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초의 모델인 NAS 모델의 경우에는 22,400 GPU days가 필요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GPU 하나로 이 NAS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22,401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실제로 800개의 GPU를 가지고 28일 동안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얻었던 것이 2017년도의 연구였고요. 그 후로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GPU 하나로 거의 200일 가까이, 진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도 50일 가까이 이렇게 학습시켜야 되는 그런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반면에서 랜덤 서치 같은 경우에는 그 나오라고 하는 좀 특이한 데이터셋의 그 경우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비교적 적은 시간 안에 다 해결되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러한 진화 알고리즘이나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알고리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 자체가 좋은 성능을 못 내는 그런 경우도 존재할 수 있지만 랜덤 서치는 알고리즘이 거의 편향을 가지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랜덤 서치는 굉장히 로버스트하면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잘 최적화가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